자, 5월 30일 내용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jQuery를 통해서 HTML의 그 입력 요소들, 사용자가 직접 뭔가 입력하는 항목들 있죠? 걔네들을 제어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폼 태그 안에 인풋 태그나 셀렉트 태그 같은 요소들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항목들을 제어를 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가능해집니다. 잠시만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이거예요. 사용자가 올바른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사용자가 뭐 이메일 같은 거를 잘못 입력했다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실 입력값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력한 값을 보통은 백엔드로 이제 전송을 시켜서 백엔드로 하여금 저장, 수정, 삭제, 그다음에 조회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값을 제어하는 거는 사실 이제 퍼블리싱 쪽이랑 프론트엔드 개발을 엄격하게 나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퍼블리싱 쪽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같이 공부할 날도 확 늘었고 하니까 이제 두루두루 좀 폭넓게 보자라는 취지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입력 요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풋 태그예요. 오늘 제가 예제 파일들을 총 8개를 드렸는데 오늘 시간 안에 이 8개 예제를 다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일단 4개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4개 정도를 마저 볼 거예요. 파일은 미리 다 배포해 드렸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인풋 태그에 부여된 선택자, CSS 선택자를 명시해서 jQuery 객체로 가져오고요. HTML에서 입력값의 내용을 설정할 때 value라는 속성을 써요. 이 value 속성의 앞에 3글자를 뽑아서 bar라는 함수입니다. 이 bar 함수를 쓴 다음에 여기에 내가 뭔가 내용을 지정하면 인풋 태그에 강제로 내용을 세팅해 줄 수 있어요. 값을 읽어올 때는 bar라는 함수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요. 내용이 비어있죠? 리턴 값을 받으세요. 그러면 키보드로 뭔가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드롭다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선택한 항목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롭다운 같은 경우는 이 바 함수를 쓰면은 선택한 옵션 태그의 밸류 속성을 가져와요. 이거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옵션 태그에 아무것도 값이 밸류 속성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보통 드롭다운에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한 걸로 안 치잖아요. 근데 밸류 속성 자체가 없으면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이 바 함수가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간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값이 생겨버리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밸류 속성에 빈 문자를 지정하면은 바 함수로 이걸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 항목에 아무리 선택을 안 하는 거라 하더라도 밸류 값을 부여하셔야 돼요.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 버튼은 이제 똑같은 애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한 가지를 지정하는 CSS 선택자는 체키드라고 하는 가상 클래스를 적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바함수를 처리하면은 선택한 항목에 있는, 자, 이것도 인풋 타입 라디오죠.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요. 이 value 속성 값을 가져오는 거지 화면에 표시되는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가상 클래스를 통해서 가져온 대상이 컬렉션, 약간 배열 비슷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반복문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 컬렉션의 요소는 선택된 체크박스들에 대한 HTML 태그가 되기 때문에 그 태그를 다시 jQuery 객체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 얘네가 이제 체크박스를 의미하는 건데 체키드라고 하면 체크박스 중에 선택된 항목만 가져옵니다. 배열 비슷한 거니까 반복문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0부터 인풋에 대한 길이, 그럼 얘는 선택된 항목의 개수가 되겠죠. 그 길이만큼 반복하면서 인풋의 i번째를 다시 jQuery 객체로 바꿔서 이제 지정하면 돼요. 배열 처리했을 때 쓰는 그 탐색 함수를 쓴다면은 컬렉션을 진짜 순수 배열로 변환해야 됩니다. 이 배열로 변환하는 기능이 array.from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선택된 항목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for each 함수를 통해서 배열 요소를 탐색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선택된 항목이 3개다. 그러면은 이 for each에 적용되어 있는 이 콜백 함수가 3번 실행돼요. 그러면서 이 V가 선택된 항목의 체크박스 HTML 태그가 됩니다. 걔를 jQuery 객체로 표현하면은 선택된 항목을 제어할 수 있겠죠. 자, 보통 이제 인풋 태그 같은 경우는 폼 태그 안에 배열이 되죠. 이 안에서 인풋 타입, 뭐 텍스트, 뭐 이런 애가 있고요. 마지막에 버튼 타입, 서브밋 이런 애가 있죠. 글자가 커갖고 좀 잘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이 서브밋 버튼이 저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이벤트 처리할 때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서브밋 버튼에다 클릭 이벤트 거는 거예요. 얘를 누르니까. 근데 이 서브밋이라는 버튼의 역할은 폼 태그 안에 입력된 모든 내용을 취합해서 백엔드한테 전송하는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밋 버튼에 대한 이벤트는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폼 태그 자체에다가 서브밋이라는 이벤트를 줘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 텍스트로 적어놨는데요. 자, 서브밋 버튼이 클릭되면 폼 태그 내 모든 항목에 입력된 내용을 백엔드 페이지로 전송을 해요. 즉, 서브밋 버튼의 이벤트는 버튼 자체 이벤트가 아니라 폼 태그에 대한 이벤트예요. 폼 태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입력 내용을 백엔드 페이지에 전송하려고 합니다. 자, HTML 태그 설명할 때 이 속성 얘기 안 했어요. 안 한 건 아니고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거의. 폼 태그에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HTML 페이지 작업하면서 얘가 1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 폼 태그에 대한 액션 속성은요, 백엔드 페이지의 주소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속성은 get이나 post 둘 중에 하나를 명시합니다. 이거는 전송 방식이에요. 전송 방식에 대해서까지는 뭐 지금 크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백엔드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니까요. 중요한 거는 버튼 타입 서브밋이라는 애가 눌러지면 이 폼 태그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인풋 태그의 내용을 액션 속성에 명시된 페이지한테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폼 태그가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백엔드 개발 간의 인수인계 지점이에요. 자, 이렇게 폼 태그가 있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얘네를 제어하려면 마이폼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를 적용하는데, 이 버튼이 눌러지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적용했으니까 여기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 속성에 있는 백엔드 페이지한테 입력한 내용을 전송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 폼 태그 자체는 페이지가 다른 곳으로 리다이렉션 됩니다. 만약 우리는 여태까지 액션 속성 명시 안 했죠. 그러면 폼 태그 안에서 서브밋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입력 내용을 전송하기 때문에 페이지 자체가 리프레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태그에 이벤트 클릭할 때랑 마찬가지로 폼 태그에 서브밋 걸 때는 2.prevent default라는 함수를 무조건 걸어서 얘가 원래 해야 되는 동작, 액션에 대한 페이지 이동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서브밋 이벤트 첫 행에서 2.prevent default를 호출해서 폼 태그가 원래 수행해야 되는 동작, 입력값 전송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력값 전송이 페이지 이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벤트를 걸고 나면 요 안에서는 입력값을 검사하죠. 검사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은 백엔드 페이지한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벤트가 발생한 폼 스스로한테 일단 서브밋 이벤트 걸었던 거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서브밋 함수를 호출합니다. 강제로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호출할 때 다시 일로 타요. 그럼 또 일로 와서 다시 일로 타고 무한 루프처럼 빠져버리니까 서브밋 이벤트를 오프시켜서 전송시키면 얘를 안 하고 액션 속성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요. 퍼블리싱에서는 요거 이야기를 아마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퍼블리싱을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디자인 계열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개발적인 이야기는 좀 거리감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이 서브밋 자체를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예제 코드 한번 볼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떼고 가죠. 폼을 하나 지정을 했어요. 우리가 입력 요소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코딩하죠.
폼 태그 놓고 인풋 타입 텍스트 유저네임, 인풋 타입 패스워드 한 다음에 저장을 위해서 서브밋 버튼을 놓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내용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한단 말이에요. 폼 태그에 지금 아무런 다른 속성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은 페이지가 리프레시 된 것처럼 보이면서 입력값이 다 날아갈 거예요. 왜냐면 리프레시 되니까. 그럼 이게 새로 고침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냐? URL을 복사하면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 이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하고 화면 배치가 조금 부자연스러웠어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 여기 있고요. 입력값이 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네임 속성 여기 또 있죠? equal. 아까 제가 비밀번호 입력한 거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용자한테만 이렇게 표시되는 거지 백엔드에 전송될 때는 원문 그대로 다 전송됩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여러분들 비밀번호 다 볼 수 있어요. 포기하면 편해요. 이미 다 유출됐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웹사이트 하나 비밀번호 설정하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해요. 거의 비슷해요, 진짜. 자, 이 URL 뒤에 물음표가 있다면 물음표 뒤로 나오는 거는 다 변수예요.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액션 속성이 입력값을 전송받을 백엔드 페이지 주소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제가 지금 네이버 주소를 임의로 걸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입력값을 갖고 네이버로 갑니다. 대신에 네이버가 그 입력값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다음 문제예요. 네이버는 우리가 보낸 이 값이 필요 없으니까 버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액션 속성에 명시된 페이지로 넘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주소를 이렇게 확인했을 때 자, 페이지 물음표 전까지가 실제 주소예요. search.naver.com이라고 하는 게 그 검색 페이지의 주소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다른 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 쿼리라고 하는 게 URL 표시창에 보면은 쿼리 이퀄 j쿼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입력한 검색어가 되겠죠. 이 주소에 입력되는 이 변수 이름은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자 이름 부분의 네임 속성 쿼리로 바꿨어요. 액션 속성도 네이버로 바꿨고요. 자, 새로 고침하고 여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검색하면 지금 이 사용자 이름이라는 부분이 네임 속성이 쿼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입력값을 들고 네이버로 간다고요. 네이버는 그거 받아요. 이게 폼 태그의 쓰임새예요. 입력한 값을 액션 속성에 명시된 백엔드 페이지한테 전달하는 거고요. 이걸 전달하기 전에
입력이 과연 제대로 적합, 내가 이 값들을 백엔드한테 그대로 보내도 되는가를 검사하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해야 되는 루틴 중에 하나예요. 자, 코드 원래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가 my폼인 태그 안에서, 폼 태그 안에서 서브밋이라는 버튼이 눌러졌을 때에 대한 이벤트가 onSubmit으로 들어가요.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액션 속성에 있는 페이지로 계속 내용을 전달하려고 들어요. 검사하기 전에. 근데 액션 속성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전송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다 하기도 전에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한다는 거 우리가 느낄 새가 없어요. 그래서 첫 행에서 2.prevent default라고 걸면은 이 태그가 원래 해야 되는 동작, 즉 백엔드로의 데이터 전송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냐면 다짜고짜 전송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입력값이 적합한지 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내가 직접 수동으로 전송하겠다는 겁니다.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은 백엔드가 전달받는 변수 이름이 됩니다. 얘네는 자바스크립트랑 CSS에서는 거의 안 쓰는 값이죠. 하지만 id 값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열심히 쓰죠. 그러니까 얘는 백엔드용이고 얘는 자바스크립트용이에요. 용도가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CSS에서는 클래스 속성을 주로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용도가 딱딱 구별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이름 간의 연관성은 전혀 없어요. 네임과 아이디와 클래스 간의 값은 서로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똑같건 다르건 아무 상관없어요. 보통은 귀찮으니까 똑같이 다 맞춥니다. 자, id 속성을 가지고 인풋 태그를 가져와요. 얘가 인풋 태그 객체죠. 바라는 함수는 입력값을 뽑아온다 그랬죠. 이게 입력값이에요. 자, 입력값은 문자열입니다. 자, 문자열 변수 같은 경우는 따옴표 열자마자 닫으면은 얘는 불린 값으로 봤을 때 false에 해당을 했고요. 뭐라도 내용이 한 글자라도 들어있으면은 얘는 true로 칩니다. 느낌표가 앞에 붙어 있을 때 전체 조건이 참여되려면 느낌표 false는 true죠. 느낌표 true는 false죠. 그럼 요 if문이 동작하려면 앞에 느낌표가 있다는 전제하에 false가 돼야 전체 참이 돼요. 즉 바속성의 값이 false, 즉 빈문자예요. 그 말인즉슨 이 if문의 조건은 유저네임에 입력된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저네임에 입력값이 없다면 alert 함수는 화면에 메시지 창 보여주는 함수예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 창 나오고 유저네임에 포커스, 강제로 입력 커서를 깜빡깜빡하게 포커스를 줍니다. 지금 콜백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데 id가 즉 사용자 이름이 입력이 안 됐다면 나머지 절차는 진행 하나만 하죠. 그러면 return fails, 함수가 실행 도중에 리턴문을 만나면 처리를 중단한다 그랬죠.
자, 유저 패스도 마찬가지로 입력값의 여부를 검사합니다. 값이 없다면 메시지 창 보여주고 포커스, 리턴 페이스. 자, 요 if문 두 개를 통과했다면 내용이 입력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빈 div에다가 자, 이름, 그 다음에 유저네임의 입력값을 어펜드 시키고 비밀번호, 문자라고 실제 입력값을 결합해서 div 태그로 어펜드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 확인 누르면 포커스 함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입력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입력하고요. 자, 여기서 버튼 또 누르면 이제 입력값이 있으니까 요 if문은 건너뛰겠죠? 근데 비밀번호가 입력이 안 됐으니까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라고 또 뜰 겁니다. 확인 누르면 포커스 주고 리턴 페일스니까 여기서 처리 중단하겠죠. 자, 입력을 또 했어요. 버튼 누르면 이제 두 번째 if문도 건너뛰겠죠. 입력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리절트라는 영역에 입력값을 추출해서 출력하는 처리를 넣어주겠죠. 이게 폼 태그 제어 기본입니다. 자, 드롭다운을 구성할 때는 셀렉트 태그 안에 옵션 태그들이 들어가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옵션 태그의 밸류 속성 값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서 여기서 또 서브밋 버튼 눌렀을 때 마이 폼에 대해서 온 서브밋 이벤트 걸고요. 전송 못하게 막아놓고 id 값으로 샵 서브젝트를 가져와요. 다속성을 취하면은 밸류 값을 가져온다고요. 선택된 항목에. 근데 첫 번째 항목이 이거라면 subject.bar라고 가져온 내용이 fails로 취득이 될 거고 느낌표 붙어 있으니까 not fails, 조건 참. 즉 여기가 선택됐을 때만 조건이 참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이런 거 선택 안 한 걸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하세요라고 메시지 뿌리고 포커스 주고 처리 중단합니다. 만약에 뭔가 선택을 했다면 샵 서브젝트 얘죠. 아이디가 그 안에 있는 옵션 이거 4개죠. 그 중에 셀렉티드 선택된 거.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 함수 jQuery 인덱스 함수는요. 부모 안에서 자기가 몇 번째 거인지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0, 1, 2, 3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CSS를 선택했다면 요 전체 안에서 자기의 위치, 즉 2를 반환하게 될 거예요. 선택된 항목의 내용은 다음 소출하면 밸류값 그대로 가져오고 그래서 선택된 과목의 인덱스 2까지 해서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감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냥 누르면 과목을 선택하세요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된 항목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라디오 버튼입니다. 마찬가지로 폼 태그가 있고요. 이 아이디가 마이 폼인 요소 안에서 서브밋이 눌러졌을 때 인풋 태그 중에 네임 속성이 서브밋인 요소 아니면은 요거 빼고 그냥 클래스 속성으로 가져와도 돼요. 공통적으로 클래스는 푸 이렇게 줬다면 여기 점푸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가셔도 돼요. 어쨌건 이 선택자는 이 라디오 버튼 3개를 다 동시에 가리켜야 되고요. 그 중에서 체크된 항목만 이 3개 중에 선택된 항목 하나만
자, 그 항목에 밸류가 없다면 선택된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택된 항목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으면 선택된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가져오고 내용을 선택하고 버튼 누르면 선택된 항목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CSS입니다. HTML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체크박스인데요. 체크박스의 특징은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개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속성으로 처리했어요. 이번엔 점 합의에서 체키드 선택된 항목들을 가져옵니다. 체크박스는 가져오면은 배열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항목의 랭스가 0이라면 선택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때는 선택된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처리해 주고요. 자, 선택된 항목을 이제 배열로 변환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for each 함수로 돌리면은 이마만큼의 콜백 함수가 체키드라는 배열의 원소수만큼 반복해요. 그리고 이 v는 이따가 콘솔.로그 출력해보면 아시겠지만 선택된 체크박스의 HTML 태그예요. 그냥 누르면 선택된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나올 텐데 축구랑 야구를 선택하면은 출력되는 게 선택된 항목의 HTML 태그예요. 이렇게. 요 V를 출력한 게 HTML 태그예요. 그러니까 요 태그를 달러 함수한테 던지면은 선택된 항목만 jQuery 안으로 가져올 수 있죠. 그 jQuery 객체에서 밸류 속성 값을 취하면 선택 항목을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맵 함수는 그냥 넘어갑시다. 요거는 제가 아마 수업 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한 항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항목을 제어하는 것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4개만 오늘 실습하시고요. 나머지 4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요거까지 실습해서 일단 결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 시간은 또 각자 그 본인 작품들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게요.